시대를 받아들이는 지혜. 여러분, 혹시 요즘 손주한테 스마트폰 사용법 물어보다가 한숨 쉬신 적 있으세요? 아니면 은행 가서 일 보려다가 직원이 키오스크로 가라고 해서 당황하신 적 있으세요? 괜찮습니다.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수능에 관한 겁니다. 수능. 이 단어만 들으면 굴복하다, 포기하다 이런 생각이 드시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수능이 얼마나 멋진 지혜인지, 그리고 우리 인생을 얼마나 풍요롭게 만드는지 아시게 될 겁니다. 70년을 살아오신 여러분이라면 이 이야기가 가슴 깊이 와닿으실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시대의 흐름을 인정하는 용기. 여러분, 우리가 젊었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부모님 말씀 잘 듣는 게 효도였습니다. 학교에서는 선생님 말씀을 따랐고, 결혼에서는 시부모님 말씀을 따랐습니다. 직장에서는 상사 말을 따랐죠. 그렇게 평생을 살아왔는데, 이제는 또 다른 걸 따르라고 합니다. 바로 시대를 따르라는 겁니다. 시대에 순응하라는 말, 처음 들으면 참 막막합니다. 내가 뭘 또 배워야 해? 이 나이에? 이런 생각 드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는 지식마저도 유행을 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학교에서 배운 것으로 평생을 살 수 있었습니다. 한번 배운 기술로 정년까지 일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젊은 사람들도 끊임없이 배웁니다. 새로운 프로그램, 새로운 기술, 새로운 방법. 계속 배우지 않으면 직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으니까요. 그러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워야 합니다. 아니, 배우면서 살아야 합니다. 무지를 드러내는 것이 왜 중요한가? 여러분, 손주한테 물어본 적 있으세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저건 뭐야? 처음에는 정말 부끄러웠을 겁니다. 평생을 살아오면서 온갖 경험 다 했는데 이제 와서 손주한테 배워야 한다니. 자존심 상하셨죠? 저도 압니다. 제 어머니도 처음에는 그러셨거든요. 애들한테 뭘 물어봐. 내가 애들을 키웠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결국은 답답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모르는 걸 물어보는 것, 이게 바로 현명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옛날 생각, 옛날 방식에만 매달리면 지금 세상과 단절됩니다. 손주들과 대화가 안 통하고 뉴스를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은행이나 병원 가는 것도 겁나고 그렇게 점점 집에만 있게 되고 세상과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모르는 걸 인정하고 물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나 이거 몰라. 알려줄래? 이 한마디가 얼마나 용기 있는 말인지 아십니까? 이게 바로 수능의 첫걸음입니다. 대세를 따라가는 것의 의미.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것, 그게 힘을 갖는다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요즘 사람들은 다 스마트폰으로 은행 업무를 봅니다. 돈 보내는 것도 폰으로 하고, 잔액 확인도 폰으로 하고, 공과금 납부도 폰으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은행 창구가 줄어듭니다. 직원도 줄어들고요. 이제 은행 가면 창구 기다리는 사람보다 ATM 기계 앞에 줄 선 사람이 더 많습니다. 이게 바로 대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은행도 이쪽으로 방향을 틉니다. 창구를 줄이고 기계를 늘리고 앱을 개발하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는 창구가 편한데 하면서 버티면 될까요? 안타깝지만 그럼 점점 불편해집니다. 창구가 하나밖에 없으니 1시간씩 기다려야 하고 직원은 바쁘니까 친절하게 설명해 주지도 못하고. 그래서 대세를 따라가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는 방식을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선택.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단순히 따라가기만 하면 안 됩니다. 제대로 배워서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 카카오톡을 배운다고 칩시다. 어떤 분은 이렇게 합니다. 그냥 글자만 보낼 줄 알면 되지 뭐. 그리고 끝입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분은 이렇게 합니다. 글자 보내는 건 배웠네. 그럼 사진은 어떻게 보내지? 사진 보내는 것도 배웠네. 그럼 영상통화는 어떻게 하지? 영상통화도 배웠네. 그럼 여러 명 동시에 통화하는 건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나하나 완전히 익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손주들이 놀랍니다. 어머, 할머니 대단하신데? 나도 모르는 기능을 할머니가 아시네. 이렇게 되면 손주들이 할머니를 다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여러분 자신이 뿌듯해집니다. 나도 할 수 있구나. 이 자신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현재를 장식하는 법. 자, 여기서 핵심이 나옵니다. 정신과 몸을 모두 현재에 맞춰야 한다는 겁니다. 정신을 현재에 맞춘다는 건 뭘까요? 새로운 지식, 새로운 생각으로 내 머리를 채우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예전에는 나이 들면 아픈 게 당연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아프면 병원 가서 정밀 검사 받아야지. 뼈가 약해지면 운동하고 영양제 먹어야지. 우울하면 상담받고 치료받아야지. 이게 현재의 생각입니다. 몸을 현재에 맞춘다는 건 또 뭘까요? 옷차림도 머리 모양도 생활 방식도 지금에 맞추는 겁니다. 예전에는 나이 들면 검은색, 회색 옷만 입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70이 넘어도 분홍색, 하늘색 옷을 입습니다. 예전에는 나이 들면 파마만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염색도 하고 짧게 자르기도 하고 멋을 냅니다. 예전에는 나이 들면 집에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복지관 가고 여행 가고 친구들 만나고 새로운 취미 배웁니다. 이게 바로 정신과 몸을 현재에 맞추는 겁니다. 과거가 좋았다고요? 여러분 중에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도 옛날이 더 좋았어. 옛날에는 이웃끼리 정이 더 많았고, 옛날에는 가족끼리 더 자주 모였고, 옛날에는 세상이 더 순수했어. 맞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아무리 그런 생각이 좋고 옳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지금 세상을 살 수 없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옛날에는 이웃끼리 된장도 나눠 먹고 김치도 나눠 먹었습니다. 집에 무슨 일 있으면 이웃들이 다 달려와서 도와줬습니다. 정말 좋았죠.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릅니다. 같은 아파트에 살아도 인사 한 번 안 하고 지나갑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옛날 방식의 이웃사랑을 지금 방식으로 실천하는 겁니다. 복지관 가서 봉사활동하고 어려운 이웃 돕고 재능 기부하고 형태는 달라졌지만 나눔과 사랑의 정신은 같은 겁니다. 이게 바로 현명한 수능입니다. 옛날 사람 취급받는 서러움. 여기서 좀 아픈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즘 사람들은 옛날 이야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전에는 말이야 하고 시작해도 듣는 사람이 없습니다. 손주들도 처음에는 응응하다가 나중에는 스마트폰만 봅니다. 며느리도 네, 어머님 하면서 딴 생각합니다. 심지어 같은 또래 친구들도 옛날 이야기 나오면 시큰둥합니다. 그 이야기 또 해? 지난주에도 했잖아. 이렇게 되면 정말 서럽습니다. 내가 살아온 세월, 내가 겪은 일들이 아무 가치도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가 가치 없는 게 절대 아닙니다. 다만 표현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옛날 이야기를 늘어놓기보다는 지금 일의 지혜를 보태는 겁니다. 손주가 고민 상담하면 예전에는 말이야 하지 말고 그럼 이렇게 해보는 건 어때? 하고 구체적인 조언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손주들이 귀 기울입니다. 할머니, 그거 좋은데요?
해볼게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도 착한 사람은 사랑받는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착한 사람, 진실한 사람은 언제나 사랑받습니다. 요즘 세상이 각박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착한 사람을 보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거짓말 안 하고 약속 잘 지키고 남 배려하고 정직한 사람. 이런 사람은 젊은 사람들도 좋아합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착하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착하면서도 시대에 맞춰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예전에는 착한 사람이 되려면 그냥 주변 사람 잘 챙기면 됐습니다. 밥 해주고 옷 빨아주고 돈 빌려주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으로 도와줘야 합니다. 며느리가 바쁜데 밥 해준다고 시어머니가 집에 오면 며느리는 부담스러워합니다. 차라리 손주 봐주는 게 더 도움이 됩니다. 아들이 힘들어하는데 돈 주는 것보다 이야기 들어주는 게 더 위로가 됩니다. 이렇게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으로 착함을 표현해야 합니다. 유행을 따르지 않으면 외로워진다. 여기서 좀 냉정한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이어도 시대에 뒤떨어지면 외로워집니다. 왜 그럴까요? 요즘 사람들은 다 카톡으로 연락합니다. 가족 단톡방에서 사진 공유하고 안부 묻고 약속 잡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만 카톡을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전화로 따로 연락합니다. 어머니, 다음 주에 애 생일이에요. 오실 거죠? 하지만 점점 귀찮아집니다. 단톡방에는 다 올렸는데 할머니한테만 따로 또 전화해야 하니까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연락이 뜸해집니다. 어머니는 안 오실 거지, 뭐. 이렇게 단정해버립니다. 그럼 할머니는 외로워집니다. 왜 나한테는 연락이 없지? 나를 싫어하나? 이게 아닙니다. 싫어하는 게 아니라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행을 따라가야 합니다. 모두가 쓰는 방법을 배워야 외롭지 않습니다. 원하는 대로 살 수는 없다. 자, 이제 핵심 중에 핵심이 나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나는 이게 좋은데 해도 세상은 내 뜻대로 안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은행 창구에서 직원과 얘기하면서 일 보는 게 좋습니다. 요즘 어때요? 날씨가 좋네요. 이렇게 인사도 나누고 궁금한 것도 물어보고. 하지만 은행은 창구를 계속 줄입니다.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창구가 다시 늘어나지 않습니다. 동네 슈퍼에서 물건 사는 게 좋습니다. 주인 아주머니와 수다도 떨고 외상도 하고. 하지만 슈퍼는 하나둘씩 문을 닫습니다. 대형마트와 인터넷 쇼핑을 이길 수 없으니까요. 전화로 통화하는 게 좋습니다. 목소리를 들으면 안심이 되고 감정도 느껴지니까요. 하지만 요즘 사람들은 다 문자나 카톡으로 연락합니다. 전화하면 오히려 왜 전화했어요? 문자하지 이럽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살아야 합니다. 키오스크가 어렵지만 배워서 씁니다. 인터넷 쇼핑이 복잡하지만 천천히 익힙니다. 카톡이 불편하지만 조금씩 연습합니다. 이게 바로 현명한 삶입니다. 잃은 것보다 얻은 것을 보라. 여기서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시대가 우리에게서 빼앗아간 것들이 있습니다. 여유로운 시간, 깊은 인간관계, 느린 삶의 속도, 단순한 살. 이런 것들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우리에게 준 것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는 60대면 이미 노인이었습니다. 이가 빠지고 허리가 굽고 집에만 계셨죠. 하지만 지금 60대는 어떻습니까? 치아 임플란트에서 이도 멀쩡하고 운동해서 허리도 꼿꼿하고 여행도 다니고 취미 생활도 합니다. 이게 다 의학이 발달하고 생활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스마트폰 하나면 집에서 다 해결됩니다. 은행 업무, 쇼핑, 택시 부르기, 음식 주문, 병원 예약. 예전에는 일일이 나가야 했는데 이제는 손가락 몇 번이면 됩니다. 몸이 불편한 날에도 밖에 안 나가도 되니 얼마나 편합니까? 손주들 얼굴도 언제든지 볼 수 있습니다. 영상통화 한 번이면 외국에 있는 손주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편지 쓰고 사진 보내고 한참 걸렸는데 말이죠. 이렇게 보면 얻은 것도 참 많습니다. 잃은 것에만 아쉬워하지 말고 얻은 것에 감사하며 삽시다. 이게 바로 지혜로운 수능입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 자, 그럼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할 것. 하나. 스마트폰 기능 하나 배우기. 사진 찍어서 카톡으로 보내는 거, 이거 하나만 배워보세요. 손주 사진 찍어서 바로 보내면 손주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둘. 젊은 사람에게 물어보기. 요즘 뭐가 유행이야? 요즘 젊은 사람들은 뭐하고 놀아? 관심 갖고 물어보세요. 그럼 대화가 이어집니다. 셋. 새로운 앱 하나 설치하기. 날씨 앱이나 뉴스 앱, 이런 거 하나 깔아보세요. 자녀나 손주가 도와줄 겁니다. 이번 달에 할 것. 하나. 온라인 강좌 신청하기. 복지관이나 도서관에서 스마트폰 교실 많이 합니다. 무료인데도 많으니 찾아보세요. 둘. 새로운 취미 시작하기. 유튜브 켜서 노인 요가 검색해보세요. 집에서 따라 할 수 있는 영상 많습니다. 셋. 가족 단톡방에서 적극적으로 소통하기. 아침에 좋은 아침 인사하고 사진도 올리고 이모티콘도 써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해도 계속하면 익숙해집니다. 올해 안에 할 것. 하나. 인터넷 쇼핑 도전하기. 처음에는 자녀와 함께 연습하세요. 간단한 것부터 예를 들어 책 한 권 사보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둘. 키오스크 사용법 익히기. 패스트푸드점이나 영화관 가서 천천히 해보세요. 직원들이 다 친절하게 도와줍니다. 셋. 새로운 사람 만나기. 온라인 카페나 모임 가입해보세요. 같은 취미 가진 사람들과 교류하면 재미있습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은 이미 수많은 변화를 겪으며 살아오셨기 때문입니다. 6.25 전쟁의 폐허에서 나라를 다시 일으켰습니다. 농사짓던 나라에서 공장을 짓고 수출하는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가난을 극복하고 자녀들을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군사 독재를 겪고 민주화를 이뤄냈습니다. 이 모든 변화를 겪으면서도 꿋꿋이 살아오셨습니다. 스마트폰 하나 못 배울 리가 없습니다. 인터넷 쇼핑 하나 못할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미 그 힘이 있습니다. 다만 스스로를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나이 들어서 못 배워. 이제 와서 뭘 배워. 이런 말하지 마세요. 대신 이렇게 말하세요. 천천히 배워볼게. 하나씩 해볼게. 나도 할 수 있어. 서두르지 마세요. 여기서 중요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 서두르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합니다. 남들은 다 하는데 나만 못하네. 빨리 배워야지. 그러다가 조급해하고 실수하고 결국 포기합니다. 아, 나는 안 돼. 머리가 안 따라가.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천천히 가세요. 오늘 한 가지 배웠으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내일 또 한 가지 배우면 됩니다.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옆집 할머니는 카톡도 하고 인터넷 쇼핑도 한다고요? 그럼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속도대로 가면 됩니다. 자신을 재촉하지 마세요. 배우는 게 즐거워야지 스트레스가 되면 안 됩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잘못 눌러서 엉뚱한데 문자 갔다고요? 웃으면서 다시 보내면 됩니다.
잘못 주문해서 이상한 물건이 왔다고요? 반품하면 됩니다. 반품하는 것도 배우는 거예요. 실수하면서 배우는 겁니다. 손주들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 여러분, 여기서 감동적인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배우고 적응하는 모습, 이게 손주들에게 최고의 교육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손주들이 여러분을 봅니다. 할머니는 일흔인데도 배우고 계셔. 할머니는 어려운데도 포기 안 하셔. 할머니는 실수해도 다시 도전하셔. 이게 얼마나 큰 교육인지 아십니까? 요즘 아이들은 조금만 어려우면 포기합니다. 나 이거 못해. 재능 없어. 이렇게 말하고 그만둡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일흔에도 배우는 모습을 보면 할머니도 하는데 나도 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도전하는 모습이 손주들에게 용기를 줍니다. 여러분의 배우는 모습이 손주들에게 희망을 줍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이 손주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수능이라는 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포기하는 것도 아니고 굴복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더 풍요롭게 사는 방법입니다. 시대의 흐름을 받아들이면서도 우리의 가치는 지키는 것, 새로운 것을 배우면서도 우리의 지혜는 나누는 것, 변화에 적응하면서도 우리의 존엄은 유지하는 것. 이게 바로 수능입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시작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이 수백만 명입니다. 우리 함께 배우고 함께 성장하면 됩니다.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 배움에는 끝이 없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